어제는 24절기 가운데 하나인 대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달 들어서면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정말 겨울이구나, 월동 준비를 제대로 한 분들께 요즘에 이럴 때 아닌 생각보다 따뜻한 날씨가 약간은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이렇듯 한껏 준비를 해놨는데 또 시장은 다르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날씨처럼 종잡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창 12월에 들어서면서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이 기대가 무색하게 최근 들어서 증시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 양상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오면서 어느덧 12월에 3분의 1가량이 끝나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번 주 마무리 짓고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과연 12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오늘 장에서도 지수보다는 종목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세세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핵심 뉴스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 간밤에 뉴욕 증시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더욱더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 큰 폭의 상승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욱더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일단 지수 전반에 대해서는 큰 재료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고용 지표에 관심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는 고용의 열기가 슬슬 식어가면서 이 금리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발표된 고용 보고서에 더욱더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 보겠습니다. 다우는 0.17% 별로 안 올랐죠. 그리고 S&P 500 지수 0.8%, S&P 500 지수는 그래도 꽤 올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37%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금 기운을 차리게 된 거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는 4거래일 만에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간의 상승세는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그 폭의 차이가 컸는데요. 바로 그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빅7 기술주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종목 보겠습니다. 구글,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제미나이라는 새로운 이 챗봇을 발표를 했다. 이 언어 모델을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시장의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빅7 이 기술주들의 움직임을 보자면은요. 재료를 뒤늦게 반영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의 이 제미나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월가에서 주목받은 그런 증권사 레포트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서 알파벳의 주가가 자그마치 5%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빅7 종목군들은 대체로 여기에 좀 속해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알파벳 5% 정도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재료가 뒤늦게 반영된 반도체주도 있었습니다. 바로 AMD였습니다. AMD 쪽에서도 엔비디아 H100에 버금가는 이 경쟁 모델 AI 반도체를 공개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뒤늦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AMD 같은 경우는 S&P 500개 기업 가운데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거의 10%에 육박한 9.89%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2.4%가량 오름세 보여주면서 이 빅7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 또 유가 보겠습니다. 이 국제 유가는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유가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상품 시장이 수요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중국 경기가 여전히 안 좋죠. 이에 따라서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유가에 이어서 최근에는 구리 가격도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는 6거래일 연속 상승, 간밤에는 0.06%의 하락 움직임 보여주면서 WTI 기준으로 배럴당 여전히 $70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 중국 쪽에서 자원 통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요소수 수출을 안 하는 이 비공식적인 행보를 보여주면서 우리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원에 대한 통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진 않습니다. 자원 무기화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내부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을 때 이런 조절 양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번에 거론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인산 암모늄입니다. 약간 생소하시죠? 이건 어디에 쓰이냐면요. 화학 비료에 쓰이고요. 그리고 소화기 안에 들어가면 하얀색 분말, 여기에 원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요소수 대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인산 암모늄 대란도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비공식적인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기자 혹은 이 업계 관계자가 있죠. 바로 이 연준 같은 경우는 닉 티미라우스 기자, 월스트리트의 기자
기자가 비공식 대변인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이 원료와 관련해서도 업계 분석가 자오흉예라는 업계 분석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보고서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 몇 달 혹은 몇 주가 지나서 현실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앞서서 요소수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중국에 보면은 화학비료 업계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 이 전문가가 글을 올리면 몇 주 뒤에 현실화가 됩니다. 요소수 때도 이 이슈가 발생하기 몇 주 전에 이미 이와 관련해서 예고를 해놓은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그가 이번에는 인산 암모늄 수출 중단이 기정사실화됐다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또 역시 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놓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업계 분석가가 이런 보고서를 내놓은 만큼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정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수출 통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면서 이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 정도의 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인산 암모늄 국내 수입 물량 가운데 95%가 중국산입니다. 여기에서 수출 통제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빚어질 텐데요. 그럼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비료하고 소화기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묶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료의 원료로 쓰이니까요. 효성 OMB, 조비, 남해화학 그리고 또 이 한화솔루션이나 유니온 정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소화기 만드는 업체들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창과 파라텍이 해당 종목이니까요. 여기까지 좀 확장시켜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코플라스마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만도 사실이고요.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각계각층에서도 이와 관련된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기는 줄 알고 해열제를 복용을 했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 감기약이 전혀 듣지 않는다. 라면은 마이코플라스마를 의심을 하고 병원을 방문하기를 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부 쪽에서는 하지만 또 지나친 우려에 대해서 경계의 목소리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질병청에서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과도하게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복지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소아의약품 부족 없도록 미리미리 잘 대비하겠다라면서 이제 안심시키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증시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모로 계속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관련된 종목군들도 여전히 맥이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런 종목군들이 주목받았었는데요. 메갈CS는 본장에서도 5% 정도 오름세 보여줬고요. 또 국제약품 3.6%가량의 상승세 띄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 다소 좀 온도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오늘장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진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볼 키워드는 CBDC입니다. 이 최근 들어서 가상화폐 시장 비트코인의 상승 여파로 인해 상당히 좀 뜨겁게 재차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이 가상화폐와 같이 또 궤를 같이 하는 쪽이 CBDC입니다.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유명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컨퍼런스가 곧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하고요, 금융위원회, 여기에 IMF가 공동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 14일부터 15일 양일간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되고 여기에다가 또 크리스티나 게오르바 IMF 총재도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이 자리에 같이 할 예정이고요. 추경호 경제부 총리 그리고 이창용 한은 총재 등 이 국내외의 이 금융의 수장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 많은데요. 가상자산 규제 방안 그리고 화폐의 미래와 중앙은행의 역할, 중앙은행, CBDC 이런 부분들이 심도 깊게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CBDC 어제도 한 차례 좀 들썩이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이들 종목군들은 연속성이라든지 에너지가 상대적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네트 장중 고점 대비로는 탄력이 조금 둔화되면서 2.8%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나머지 푸른기술, 로지시스 그리고 KCT증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종목 오늘 14일과 15일 양일간이라고 하니까요. 일정이 조금은 남아있는 만큼 그때까지 좀 스케줄 매매 하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기업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쪽에서는 디지털 사이니지 14년 동안 글로벌 1위를 수성해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지가 뭔가 싶으실 텐데요. 코엑스에 가보시면은 이 정말 실제 고래 같은 그런 전광판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뭐 파도가 친다든지 그렇게 상당히 좀 유명한 큰 이 5개 광고판을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부르는데요. 일반 5개 광고판의 몇 배에 달하는 상당한 기술력의 집적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14년 동안 1위를 수성하는 가운데 상당히 많은 기업들의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특허 침해 논란이 늘 있어 왔는데요. 이번에도 이와 관련해서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였는데 이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쟁 업체, 이 MRI라는 업체에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내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승소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꾸준히 BOE라든지 그리고 넷리스트 이런 업체들로부터 견제를 받아왔었는데 이를 뚫고서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이 몇 년 동안 좀 지속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번에도 삼성전자의 승리로 끝을 맺으면서 관련된 업체들이 다시 한번 또 기운을 떨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관련주들 정리하겠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플랜티넷 있고요. 파버나인 관련주로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